큰 돈 들여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 내 기준에서 괜찮은 기준이라고 하면요, 지금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나 아니면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조금 보면서 놀랐어요. 오늘 제가 조사하면서 이거 그래프 그린 거였거든요. 그래프 그렸는데 야야, 이거 되게 2012년이랑 거의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성동구지만 이건 제가 랜덤으로 찍은 거예요. 그냥 랜덤으로 찍어서 들어가서 보는 거지 어느 한 지역을 알고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은 언제 개업해야 될까? 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제 개업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이 개업하는 시기가 1월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1월이라고 하면요, 1월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업을 많이 해서 생기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일정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게, 자, 여기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에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딱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11월 말 정도에 발표를 하고 자격증 배부를 12월 초에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그럼 자격증을 받고 나면 이제부터는 개업이 가능해져요. 교육 받고 나면 바로 개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통 요때 12월 초 아니면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12월 초까지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무실 찾는 거를. 그러다 보면은 12월 달에 계약을 제일 많이 해요. 12월, 1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개업을 1월에 하는 거죠. 1월에 개업을 하기 때문에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되게 12월 달에 계약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 매물도 많이 나와요. 원래 보통 부동산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팔기도 좀 좋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내놓는 건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내가 일을 이제 그만둬야겠다,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기까지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다음 사장님한테 넘기고 매물로 내놓고 나가는 게 거의 해년마다 패턴처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올해는 조금 패턴이 달랐던 게 뭐였냐면은 거래량이 되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통계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낸 건데 201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1월에 개업을 한 신규 개업 건수에 대해서 좀 나타났습니다. 한 요 정도인데 갑자기 올해 23년도에 급감했어요. 요게 1273곳, 1273명이 개업을 한 거니까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최저점인 거예요. 최저점. 8년 만에, 최소한 9년 만에는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많이 낮은 수치죠. 작년에 여기 2022년만 해도 거의 뭐 한 2,000명 정도 됐으니까 한 700명 이상 줄어든 거예요. 700명 이상. 그러니까 이게 개업을 1월 달에 그만큼 적게 했다. 23년에는 개업을 적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치로 계산을 좀 해보면요, 신규 개업을 한 사람이 1273명이고 폐업을 한 사람이 1111명입니다. 그리고 휴업을 한 사람이 130명 있어가지고 총 32명, 32곳의 중개업소가 개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로.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문을 닫은 곳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축 아파트라든지 단지, 그리고 없는 자리에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인수 안 하고 새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폐업을 한 자리가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없어진 곳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가 약 28,000명인 거를 생각을 하면요, 1273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4.5%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은 진짜 개업을 많이 안 한 거죠. 물론 한 달이긴 하지만,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게 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 때보다 막 한 700명 이상 낮은 거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합격자 수가 많았는데 개업은 적게 했다. 이게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인 거죠.
개업을 안 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가장 큰 문제죠. 자, 일단 주거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거용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면 느끼는 게, 체감하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업을 한 곳들을 보면요,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대도시들이 되게 높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얘기를 해보면요, 이거죠. 우리는 그럼 언제 개업해야 돼? 개업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부동산 수요는 전세랑 월세, 매매로 주로 이루어지죠.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수치가 되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호황기니까 잘 된다, 아니면은 이때는 불황이니까 안 된다, 이때는 개업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상대적인 거라 보면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동구 2012년부터 22년까지 성동구 주택 거래량을 한번 통계치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2012년에 요 정도 거래가 되던 게 쭉쭉 올라가 가지고 요렇게 슬렁슬렁 하면서도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가장 적은 거래량을 찍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많다 적다는 어떤 한 기간을 두고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그 기준점을 다르게 해서 보면은 훨씬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2012년에 개업한 사람들은 되게 거래량이 없을 때 개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쭉쭉 올라가잖아요. 내가 만약 성동구에서 주택을 하는 사람인데 개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잘한 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시점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간을 좀 더 길게 보면요, 언제든지 개업을 하더라도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꼭 이때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때만 좋다 이건 아니니까. 그 원인으로는 집이 필수제라는 거에 좀 있어요. 사람은 보통 생애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애 주기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집이라는 거죠. 자, 내가 혼자 살 때는 원룸에 살아도 돼요. 원룸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원룸에선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뭐 옷도 좀 보관을 해야 되고 각자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한데 원룸은 너무 좁고 부딪히니까 많이 싸우니까 야, 방 한 칸이 더 있는 곳으로 가자, 아니면 우리도 아파트로 가보자 라고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애가 태어나면은 그래도 기어다닐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어다닐 공간. 그러니까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결국 집은 필요하거든요. 자, 집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져. 그래서 내가 이동하기 되게 어렵거나 금리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돼요. 근데 잠깐은 이거를 멈출 수 있어요. 좀 더 견뎌보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견딜 수 있는데, 이거를 생애 주기를 길게 먹고 보면은요, 결국엔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필수제라는 거거든요. 전세나 월세나 매매든지 간에 사람은 결국에는 이사를 합니다.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필요한 집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거래량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값이 언제 올라라고 물어보면 이건 누구나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내릴 것 같다, 아니면 보합을 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언제 올라간다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거래량은 다르죠. 무조건 사람들은 이사를 하고 무조건 올라간다. 거래량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래량은 사라질 수 없어. 이 부동산계에서는 거래량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에 사실 좋은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업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 우리 같은 초보가 시작하기 되게 좋아요. 거래하기 되게 좋거든요. 우리가 좋은 자리를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요, 웬만해서는 좋은 자리는 안 나옵니다. 부동산은 원래 괜찮은 자리는 거의 안 나와요. 아니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들도 우리가 딜이 가능한 거죠. 협상이 가능해요. 우리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괜찮은 자리에 갈 수 있고, 혹은 내가 생각했던 조건보다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부동산 안 좋다고 망한다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사실 주변에다가 물어보면요, 항상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힘들다라고 해요. 뭐 진짜 거래량이 많을 때 빼고는 대부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약간 고민 같은 거죠. 고민 상담을 하는데, 창업을 해가지고 이분이 조금 욕심을 낸 것 같아요. 괜찮은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안에도 좀 꾸민 것 같아요. 인테리어 같은 거 하고. 당연하죠. 이게 처음 시작하는데 약간 욕심 생기잖아요. 웬만하면 코너짜리 들어가 보고 싶고, 좀 더 괜찮다라고 하면은 비싼 금액의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 좀 더 나은 자리로 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거기다가 처음 시작하는 내 사무실이니까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인테리어에다가 돈을 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이제 옆에 있던 부동산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 진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들였지? 여기 권리금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괜찮겠어요? 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지금 장사 안 돼서 힘든데,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가 되게 많이 죽었더라고요. 사실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둬도 기가 죽습니다. 무서워요. 내가 돈을 괜히 헛돈 쓴 것 같고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굳이 창업한 사람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고운 쪽으로 많이 쓰면 좋은데, 보통은 안 고운 쪽, 좀 나쁜 쪽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시작하는 사람한테 거의 저주를 내린 거죠, 거의. 많이 그럽니다. 진짜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일을 시작을 하는 데는 충분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고, 내가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시작하고 싶다 해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시작한 거고, 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잠깐 와서 보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이게 왜 썼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에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중개도 잘 못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창업을 한 사무실에 와서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개할 때 무슨 눈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집을 잘 계약하겠어요? 거의 눈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일을 못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거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다가 보면 시작을 못 하는데, 지금 같은 시기, 우리가 매수자 우선 시장이라고 하고 매도자 우선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우리도 초보자들이 지금 시작하기 되게 좋은 기간이니까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큰 돈 들여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 내 기준에서 괜찮은 기준이라고 하면요, 지금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나 아니면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조금 보면서 놀랐어요. 오늘 제가 조사하면서 이거 그래프 그린 거였거든요. 그래프 그렸는데, 야야, 되게 2012년이랑 거의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성동구지만 이건 제가 랜덤으로 찍은 거예요. 그냥 랜덤으로 찍어서 들어가서 보는 거지, 어느 한 지역을 알고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